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막상 서연을 보내려고 하니 심정이 정말 막막하네요. 이 사연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나이 60에 가까운 말년에 이런 더러운 것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것도 바람 상대가 저희 자식벌이라는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저와 남편은 저희 나이대 사람들이 다 그렇듯 부모님의 소개로 만났어요. 모두 다 가난했던 시기에 저희 역시 평범하게 가난했던 저희 부부는 그렇게 선으로 만나 연애를 얼마 안 하고 금방 결혼하게 되었죠. 남편이 저랑 결혼하고 나서 시작을 하게 된 건 음식 장사였습니다. 그때는 참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먹는 장사가 남는 장사라고 하여 시작했던 음식 장사는 정말 치가 떨렸네요. 매일같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시장을 봐오고 하루 반나절을 장사 준비로 보내며 늦은 밤에 달이 뜰 때까지 매일 요리와 설거지를 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갔습니다. 그렇게 꼬박 3년을 단 하루로 쉬어보지 않고 일만 했었네요. 그래도 저희 부부는 나름 손맛이 괜찮았기에 저희 만두 가게에는 매일같이 손님들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러던 무렵 남편은 언제까지 이렇게 장사만 할 수도 없다고 우리가 아이도 가지고 하려면 시간을 가져야 되고 만두는 피하고 속까지 만드는 공정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린다며 만두 가게가 아닌 새로운 가게를 하자고 하더군요. 지금은 널리고 널렸지만 그때에는 저희 가게가 거의 최초로 열게 된 경양식 돈가스 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부가 엄청나게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에도 적지 않은 돈인 100만 원을 주고 돈가스 제조법을 배웠고 그때부터 저희는 자그마한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완전 대박 터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만두가게 하던 때와 다르게 시간도 많이 남고 여유가 있었기에 저희 부부는 음식 장사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답게 쉬면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도 가지게 되면서 가게 일하는 사람들도 늘려나갔고 더불어 시장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저는 출산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일을 했고 5년 동안 쉬지 않고 돈가스 집을 운영하며 돈도 많이 모았으며 아이들도 2명 낳아서 길렀네요. 남편이 아이 낳고 난 후 저지른 일 때문에 간혹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사업적인 능력은 아주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운영한 지 15년이나 되자 주변 상권에 비슷한 양식업종 전문 가게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저희는 돈가스 가게를 팔아버리고 고깃집을 오픈했고 또 가게를 매년 운영하다 잘 된다 싶으면 팔고 그런 식으로 자산을 불려나가기 시작했었죠. 우리가 돈을 버는 만큼 아이들의 생활도 저희 부부의 생활도 계속 나아졌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저희 부부가 맞벌이로 바빴던지라 그렇게 큰 신경을 못 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도 나름 알아서 열심히 해줘서 좋은 대학들에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에도 이제는 저희 집안 재정 상황이 자식들을 해외 유학까지 보냈고 돌아와서 끝내 대기업들에 취직을 하여 어느덧 결혼까지 다 했네요. 제 인생 정말 힘들게 살아왔지만 노력한 만큼 잘 풀렸다는 생각도 들었고 정말 인생에 불만은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나쁘지도 않았었고요. 다만 재산 문제는 저희 부부간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남편은 돈 관리는 각자 가는 거고 사업하는 남자는 앞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돈을 항상 쥐고 있어야 된다며 그렇게 억지스럽게 모은 돈은 남편이 모두 관리하며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대략적인 매출이나 순이익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기분 좋을 때 들어주던 보험과 제 명의로 해준 고급 아파트 한 채 정도뿐. 그 외에 남편이 주식 투자까지 해서 벌어들인 엄청난 재산들에 대해서는 저에게 따로 조금도 귀뜸을 해주거나 말을 한 번 한 적 없었습니다. 남편은 돈이라면 아주 광적인 집착을 보였습니다. 자기한테 손실이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자식들에게 용돈조차도 엄청나게 인색해 했죠.
남편은 자기 어렸을 적 너무 가난하고 없이 살던 사람이라 그런 건가 싶을 정도였고, 돈만큼이나 음식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강해서 자식들이랑 식사를 할 때 어린 자식들이 고기 반찬 먹고 싶어 할 때도 본인이 다 먹어버릴 때가 대부분이었죠. 그만큼 자기 것에 대한 욕심이 강했던 남자였지만 그래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 또한 강했던지라 자식들 보험이나 학비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기에 저도 남편과 재산 공개 문제로 몇 번 다툼을 한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너 죽고 나 살자 식으로 엄청 싸우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린고비 같은 남편에게도 정말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사귀었다는 그 친구는 정말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딸아이 10살 때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지금까지 딸아이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 친구분은 저도 정말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한테 피해 끼치는 것도 싫어해서 남편이 가끔 저희 집에서 부르면 항상 손에 선물을 사들고 왔고 집에 놀러와서도 오래 있는 것조차 눈치를 보며 미안해 하셨던 분이었죠. 또한 그 친구는 어렸을 적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판검사가 되고 싶어 했으나 실패하여 법무사를 하신다는 그분은 본인이 열심히 살아온 것에 비해 항상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친구분을 항상 막대하며 오라 가라 시키고 마치 자기 부하처럼 말하곤 했었죠. 한 번은 저랑 다툼이 있었던 날이면 그 친구분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인가 남편이 그 집에 매일같이 가는 겁니다. 그 당시 저희는 가게를 넘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쉬고 있을 때였고 저희 첫째, 둘째는 모두 회사에 취직해서 독립시키고 저희 부부밖에 없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번 그 친구분 집에 가는 남편에게 친구는 출근하지 않았냐고 도대체 그 집에 가서 뭐 하냐고 물어봐도 남편은 저에게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며 거기서 친구가 기다린다는 둥 이상하게 허둥지둥 말을 돌리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그 이상한 행동의 원인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세상이 다 무너진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재수 씨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친구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 딸과 글쎄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제가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 친구는 자기가 더 미치겠다는 겁니다. 남편과 평소에 농담 삼아 저희 아들 둘 중에 괜찮은 놈 고르라고 자기 딸이랑 결혼시키겠다며 농담하던 남편이 이렇게 남편 친구 딸의 애인이었을지 상상도 못하겠다고 하는데 증거가 있냐니까 자기 집에 자주 찾아올 때 우연히 자기 딸과 함께 있는 걸 목격하고 말았답니다. 딸아이가 그전부터 남자가 생긴 건 알고 있었는데 소개시켜 달라고 할 때마다 딸은 아직 이르다며 좀 더 확실해지면 소개해준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세상에 제 남편일 줄은 자기로 상상도 못했다네요. 남편 친구가 자기 딸과 같이 있던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버럭 내니 남편은 바로 도망가고 딸아이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 친구가 출근한 사이를 노려서 혼자 있는 딸아이를 엄청 꼬드겼답니다. 남편은 집에 혼자 있는 딸아이에게 말하길 자기는 아들만 있어서 그런지 너 같은 딸아이를 보니 자식 같아서 좋다고 하면서 친구 딸이면 자기 딸이기도 하다며 데리고 매번 백화점이며 레스토랑이며 데리고 다녔고 그러다가 딸아이랑 바람이 났다는 거죠. 처음에 딸아이한테 잘해주는 모습에 진짜 꿈에도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남편 친구는 그저 친구 딸이니까 잘해주는 줄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둘이 연인이 된 지 벌써 몇 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그 아이는 대체 뭐가 아쉬워서 자기 아빠 친구랑 바람이 난단 말입니까? 그리고는 남편 친구가 저에게 보여준 문자 내용은 정말 저를 기절하기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장문의 글로 남편이 친구에게 보내놓은 문자가 너무 길어서 그냥 핵심만 말하면 우리는 정말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적혀 있더군요. 저는 그럼 어떡할 거냐고 물으니 이혼할 거라는 대화까지 나누었더군요. 그래서 남편 친구는 도저히 혼자서 이건 감당이 안 돼서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인지 의논하려고 저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저는 순간 다리가 풀리고 넋이 나간 저는 일단 남편과 대화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고 돌려보냈고 저녁이 되어서야 쭈뼛쭈뼛 하며 들어온 남편에게 저는 보자마자 남편의 얼굴을 때렸더니 저한테 성질을 내며 밀쳐내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대체 어쩌려고 그랬냐는 말에 사랑에 무슨 죄가 있냐는 헛소리를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그 어린 것이 정말 당신 같은 늘다리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냐고, 아마도 돈에 넘어간 거 아니겠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절친한 친구의 딸이라고 그 죄를 도대체 어떻게 갚을 거냐고 했더니 자기는 전부 다 감당할 수 있다네요. 정말 저렇게 말하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고 저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할 거라니까 남편은 자기가 바라던 바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꺼낸 말이 3억을 줄 테니까 깔끔하게 합의 이혼하자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당신 재산이 얼만데 겨우 그거 주냐고 하니까 그냥 이 돈 3억 원이랑 전에 제 명의로 해준 집이 있으니 그거 들고 가라네요. 저는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조건 재산 다 공개하고 보여주고 그중에 딱 잘라 반 내놓으라고 하니까 자기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노발대발했고 결국 그날로 남편과 이혼 소송까지 들어갔습니다. 이혼 소송 중 남편은 집을 나가서 그 친구 딸과 집까지 구해서 신혼집을 차렸다고 하고 그 친구는 두 눈 뜨고 딸을 뺏겼다고 하더군요. 그 딸 같은 애한테 외제차도 사주고 여행도 같이 하면서 사진도 올리고 정말 눈 뜨고 못 봐주겠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며 돈을 줬다는데 서로 주먹 다툼까지 했다고 합니다. 친구에서 장인어른이라니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그렇게 1년 반 동안 지겹도록 공방했고 결국 저희 부부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숨겨둔 재산은 진짜 어마어마하더군요. 장사만으로는 절대 못 벌었을 엄청난 돈을 벌어놨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으로 말이죠. 제가 50% 되는 재산을 법정 판결로 들고 가게 되자 본인이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을 투자해서 늘려놓은 재산인데 이걸 왜 나눠주냐고 절대 못 준다고 욕하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판결이 그러한데 남편이 별 수 있겠나요? 그리고 그 1년 반 동안 그 자식 같은 여자애한테 임신까지 시켜놨습니다. 그 이후로 위자료 소송도 다 해서 그놈 재산에서 톡톡히 뺏어 먹었네요. 저희 아이들도 아빠가 그런 인간인 줄 꿈에도 몰랐다며 저한테 아빠 다시는 안 보고 살겠다고 했고 결국 그 인간은 그나마 하나 있던 정말 친했던 친구까지 잃고 20년도 더 어린 아내랑 애까지 가지고 살고 있네요. 그 여자애는 남편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죠. 저도 참 피해자지만 대체 그 여자의 아비인 남편 친구야말로 제일 불쌍합니다. 나이 들어서 서러운 건 아마 저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제가 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어디에 붙잡고 말하면 좋을지 그저 답답하기만 할 뿐이에요. 특히 부모 자식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여생 내내 내 마음이 편하지 않고 힘들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저는 홀로 아들을 키워냈고 사실 키우는 내내 직장을 다니느라 저희 엄마에게 맡기고 있어서 제가 크게 마음 써주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늘 미안한 게 있고 나중에 좀 더 안정되면 잘 해주리라 늘상 마음을 먹어왔어요.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게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집에 오면 늘 녹초가 되기 일쑤였고 저희 엄마 품에 잠들어 있는 아들을 업고 집으로 옮겨가려다가 저도 지쳐서 같이 자기도 했고요. 저는 아들에게 딱히 뭔가 해주지 못했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든 저희 엄마가 채워 주시겠다고 반찬도 많이 해서 먹이시고 잘 해주시기는 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점점 커갔고 나중에 사춘기가 잠깐 와서 힘들게 하긴 했지만 무난하게 대학교까지 입학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아들은 수줍음이 좀 많은 성격이기도 하고 낯을 가리지만 그래도 씩씩하고 공부도 잘해서 어딜 가든 예쁨 받고 사랑받는 편이거든요. 제가 퇴직하고 난 뒤 집에서 쉴 때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첫 취업을 했을 때 꼬박꼬박 용돈을 가져왔었어요. 아들은 한번 이직을 거쳐서 나름 이름이 있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주변에 정말 많은 부러움의 소리와 칭찬들을 연이어 듣게 되었는데요. 남편 없이 홀로 데리고 있던 아들이지만 장성에서 이렇게 나름 성공한 축에 속하게 되니 그 부분이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에게 당당하게 입사 소식을 알려줬을 때 얼마나 든든하고 멋지게 느껴지던지 오랜만에 언니 오빠들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자랑을 엄청 했었어요. 다들 왕래는 별로 안 하고 있던 사이인데 대뜸 제가 전화해서 자랑하는 게 싫었는지 반응들이 그냥 시큰둥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날아오를 듯 기뻤고 이제 저도 집에서 쉬고 있으니 아들 밥이라도 좀 챙겨주고 좋은 엄마 역할을 해보고 싶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저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과정도 전혀 보지 못했는데 갑작스레 결과부터 듣게 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마음에 안 들기는 했어요. 글쎄,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친구가 소개해줘서 만나고 있는 아가씨라고 하니 좀 당혹스러우면서도 당연히 그 아가씨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들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여자친구는 지금 미용실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어. 그동안 일하다가 작년에 열었는데 나름 수입이 좋아서 열심히 하고 있어. 엄마, 요즘 애들 치고 이런 애들 없어. 얼굴도 예쁘지만 애는 진짜 야무지고 똑똑하고 착해. 엄마도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아들은 연신 싱글거리며 뭐가 그리 좋다는 건지 어디서 여우 같은 애한테 잘못 걸려서 저런 말을 하는 건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아들 같이 좋은 회사 다니는 이런 건실한 총각이 어떻게 기껏 미용실 하나 동네에 겨우 차려서 연명하고 있는 아가씨를 만날 수 있나요?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해서 우글거리는 표정을 감출 수 없었고 아들에게 이 결혼은 절대 찬성할 수 없으니 연애만 하고 적당히 끝내던지 아니면 당장 선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거의 통곡을 하듯 애원을 했답니다.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나름 아들에게 엄마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거의 빌듯이 제발 결혼하지 말아달라고 설득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대체로 매사 모든 일을 결정할 때마다 제가 정해주는 선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가 이상할 정도로 이 결혼에 대해서는 무척 고집스럽게 변하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그 부분으로 대립해도 아들은 듣지 않았고 화가 난 저는 1년 뒤에 다시 얘기하라고 해버렸어요. 우리 언니와 오빠들이 이 무렵 새삼 전화해서는 장가 보낼 때 안 됐냐고 하는데 괜히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했는데 며느리감이 저런 아가씨라고 어떻게 소개를 하겠어요? 그걸 제 입에 올려 소개할 생각을 하니 너무 끔찍해서 알아놓고는 절대 안 된다고 아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제 아무리 여자가 좋다 한들 평생 자기를 키워준 엄마가 이렇게 반대하면 별 수 있겠나요? 일단 아들은 그때 눈물을 머금고 알겠다고 수긍했고 저는 계속 가시방석으로 지내면서 그 사이 선자리를 계속 알아봤어요. 아들에게 몇 번이나 만나보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아들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잘라내더라고요. 게다가 그쯤 되니 아들은 아주 작정이라도 한 듯 식장도 알아보러 다니고 신혼집까지 구하러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을 저에게 은근히 보고하고 한 번만 여자친구를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 애걸복걸 하길래 어쩔 수 없이 한번 만나게 되었죠. 사실 만나보고도 별로 감정이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얼굴은 엄청 화려하게 꾸미고서 연신 생글생글 웃는 꼴이 누가 봐도 우리 아들 앞에서 얼마나 착한 척하며 애간장을 녹였을지 상상이 되었어요. 그런 모습이 얄미워 죽겠는데 집에 들어오는 길에 같이 따라온 아들이 제 손을 붙잡고 안쓰러울 정도로 부탁을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이 정도로 엄마한테 뭔가를 바라고 원한 적이 있었어? 나한테는 제일 중요한 결혼이야. 제발 허락해줘. 엄마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나는 어디다가 허락을 받아야 돼? 난 어디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아들의 말을 들으니 사실 이런저런 좋은 집 며느리를 드리고 싶은 건 내 행복이지 그게 과연 진짜 아들이 좋아할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 하는 말이 다 맞기는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맨날 홀로 외롭게 외할머니 댁에 맡겨져 있어도 저한테 뭘 사달라고 조르고 한 적이 없었죠.
그런 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죄라면 이런 순진하고 착한 아들을 그렇게 자기 입맛에 꼬여내버린 그 여자애가 문제라고 생각했죠. 아들이 이렇게 눈물까지 보여가며 사정을 하니 저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으나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로 신혼집을 얻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가까이 살면서 자주 들여다봐야 제가 마음이 놓이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한창 신경 써주고 싶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니 더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예비 며느리도 어떻게든 다루기 편한 대로 잡아놔야 제가 밤에 잠을 좀 잘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상견례 하면서 보니 그쪽도 친정아빠가 안 계시던데 친정엄마가 교육을 별로 못 시킨 건지 본인 행색도 초라하고 딸 얼굴만 반반하게 키워서 미용실을 겨우 차려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 나이 또래 여자들 치고 저는 나름 교육도 받고 직장도 다니며 아들을 번듯하게 교육시켜 좋은 회사까지 보냈는데 말입니다. 내심 이런 걸 생각하자니 그 집에만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아 우라가 치밀었지만 자꾸 눈치 주는 아들을 보며 겨우 참으면서 상견례를 끝냈어요. 그리고 결혼식도 했고요. 저는 이때 며느리를 시켜서 우리 쪽 어른들이 오면 절대 미용실 일 한다는 말을 꺼내지 말라고 했답니다. 제 주제에 그런 남편 얻었으면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시댁 어른들 앞에서 주접 떨며 자기가 지금 무슨 일 하는지 다 말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기분이 나빴던지 저를 째려보면서 말대꾸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냥 회사 직원이라고 굳이 말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강민 씨도 알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쏘아 붙였어요. 예, 그걸 일일이 말해야 하니? 네 남편은 대단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미용실 하고 있는 부인 얻었다고 하면 내 꼴이 뭐가 되겠어? 그 정도는 네가 눈치껏 챙겨야지. 아무리 가방끈이 짧다지만 진짜 보통 머리 나쁜 게 아니구나. 그랬더니 이 며느리라고 부르기도 싫은 며느리가 저를 한참 노려보더니 입을 꾹 닫고 사라지더라고요. 진짜 쫓아가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걸 좋은 날이니 참고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쪽 언니 오빠들에게는 자기가 눈치껏 말했나 보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겪어본 적이 없었지만 왜 옛날 시어머니들이 며느리가 미운 짓 하니까 시집살이 시키는 거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딱 그 꼴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들 부부는 식을 올리고 우리 집 바로 5분 거리에 집을 얻어 살게 되었는데 며느리에게 제가 매일 전화하면 그렇게 바쁘다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일하는 건 알지만 아무리 자기가 바빠봐야 대기업 다니는 남편보다 바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꼴사나워서 아들에게 몇 마디 했더니 이 자식도 장가가더니 자기 부인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 미용실에서 바로 드나드는 손님 받는 게 얼마나 바쁜데 엄마가 좀 이해해줘. 나보다 늦게 퇴근하고 일찍 일어나서 나가느라 맨날 쓰러져서 잠들고 힘들어한단 말이야. 이 말을 들으니 남편에게 기대서 숨어있는 모습이 더 얄밉게 느껴져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아들 눈치도 봐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참았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언지를 줬던 건지 그날 오후에 둘이 우리 집에 건너와서는 과일이랑 용돈 봉투를 주는 게 아니겠어요? 며느리도 참 앙큼하게 말을 잘 하더라고요. 어머님, 강민 씨가 매달 어머니 용돈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제 수입도 있고 하니 저도 좀 보태서 드리려고 해요. 여기 받으세요. 내민 봉투를 별 생각 없이 봤는데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따로 며느리가 준비해둔 용돈은 130만 원이더라고요. 솔직히 저걸 어떻게 매달 주려고 이렇게 큰 돈을 떡하니 주나 싶었는데 예상외로 그 이후로 1년가량 계속 그렇게 맞춰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돈도 갑자기 또 끊기게 되었으니 바로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난 뒤부터였어요. 아들이 나름 사정을 설명하긴 했지만 매달 1년을 쭉 130만 원씩 받아왔는데 솔직히 그걸 반절을 끊겠다고 하니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일단 임신 중이기도 하고 아기 태어날 걸 대비해서 돈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 도우미 아주머니를 써서 아기를 보겠다는데 그게 월 200만 원씩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한테 예전처럼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다 맞춰주기 힘들다며 한동안은 절반으로 드릴 수밖에 없겠다 더군요. 사정 딱한 건 알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평생 아빠 없이 자기를 혼자 키워온 저에게 그렇게 매정하게 끊어낼 수 있는 걸까요? 보나마나 며느리가 옆에서 이래저래 말한 게 뻔하더라고요. 결국 안 되겠어서 저도 며칠을 고민하다가 큰 결심을 말하게 되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듣더니 무척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는데 그게 더 괘씸하지 뭡니까? 도우미 아줌마 쓰지 말고 내가 직접 손주 볼 테니까 나한테 맡겨라. 바로 집 앞이니까 내가 너희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아기 봐줄게. 할머니가 바로 옆에 사는데 왜 남의 손에 맡기니? 그리고 돈 문제도 어른한테 상의도 없이 너희끼리 머리 맞대고 그렇게 딱 통보만 하는 게 어디 있냐? 그거 어른한테 아주 잘못하는 거 아니니? 잠만 말고 아기 태어나면 내가 보는 걸로 하자. 그리고 무슨 남한테 200만 원씩이나 줘. 나 원래 용돈 너희한테 130만 원씩 받고 있었으니 거기서 70만 원만 보태서 나한테 주면 그게 더 절약하는 거 아니니? 둘은 한참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일단 일이 마무리되어서 저는 손주가 태어날 때까지 꾸준히 용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고 사랑스러운 손주가 태어나고 계속 집을 드나들게 되었어요. 손주는 우리 아들을 닮아서 너무 귀여웠는데 확실히 이 나이가 되어 갓난아기를 보자니 체력이 많이 모자르더라고요. 원래 아들 부부는 잠까지 데리고 자주는 걸로 해서 돈을 좀 더 쓰고 도우미를 고용할 생각이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그건 못하겠고 낮 시간에만 출퇴근해서 아이를 봐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때도 사실 며느리는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데 내가 옆에 있어서 불편하다는 등 돌려서 불평하길래 한바탕 뒤엎기도 했어요. 내가 내 손주 보러 가서 돈 받고 일해주는데 거기 못 있을 게 뭐가 있겠나요? 그리고 아기를 자기만 낳아본 것도 아닌데 온갖 유난은 다 떨더라고요. 이후로 저는 계속 200만 원씩 받으면서 허리가 끊어져라 안고 업고 다니고 오후쯤 되면 며느리에게 다시 맡기고 집으로 와서 쉬고는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 며느리가 손주를 슬슬 어린이집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한 2살 된 아이를 보낸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때는 제가 용돈에 대해 미리 제시했던 부분이 있긴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불만인 것 같았어요. 원래 손주를 맨날 아침에 가서 돌보고 먹이고 놀아주고 오후 4시쯤 다시 며느리에게 보내주고 오는데 제 아들은 저희 친정엄마가 키워주셔서 그런지 저도 딱히 요령도 없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200만 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300만 원으로 올려줄 수 없겠냐고 했어요. 그 말에 며느리 표정이 확 굳더니 한참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과 상의해 보겠다는데 무슨 말을 여기저기 하냐며 제가 야단을 쳤죠. 며느리도 이후로 미용실이 좀 잘 되어야 체인점도 내고 돈도 잘 번다는데 솔직히 시어머니를 집에 이렇게 불렀으면 300만 원 못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저렇게 어린이집 얘기를 꺼내는 것이 진짜 괘씸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그대로 아들에게 이것저것 얘기하며 결국 다시 300만 원으로 올리게 되었고 그렇게 손주를 7살까지 쭉 키우게 되었어요. 아이 하나를 본다는 게 여러모로 힘들긴 하지만 확실히 점점 커가니까 말귀도 알아듣고 가끔 자기 엄마 아빠랑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면서 자리를 비우니 점점 편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별말 안 하고 있던 며느리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느낌이 뭔가 안 좋더니 듣자마자 정말 눈이 뒤집어질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아이도 내년이면 초등학교 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 쓸 곳이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도 거의 제 여동생이 오후에 와서 학원 가는 것도 같이 봐주고 있고 어머님도 이제 민호 안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아예 학군 때문에도 그렇고 이사 갈 지역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쪽에 대출이며 돈이 꽤 많이 들어갈 예정이라 아무래도 용돈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1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사정 좀 봐주실 수 없을까요? 전부터 나한테 돈 주는 거 아까워하는 꼴이 보이던데 귀엽고 사고를 치더라고요. 저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손주 키워주는 할머니가 어디 있냐며 박박 소리를 질렀고 며칠 실랑이를 한 끝에 결국 아들이 중간에서 다시 200만 원으로 금액을 맞추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후로 며느리는 무슨 심통이 났는지
제가 집에 가더라도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걸더라고요. 어쩌자고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드린 건지 저도 꼴 보기 싫어서 우리 아들과 손주만 끼고 살고 싶었죠.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가던 때에 손주가 학원 가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저도 일찍 나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옛날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생겼어요. 사실 다들 얘기를 나눠보니 저처럼 손주 봐주면서 몇 년간 300만 원씩 받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전부 저보고 아들 잘 둬서 좋겠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긴 했어요. 손주가 조금 크다 보니 저도 여유 시간이 생겨서 좋고 그러면서 친구들을 몇 번 만나 밖에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하다 보니 저보고 부자 할머니라면서 밥 좀 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분 좋게 사기는 했는데 갈수록 약간 부담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모처럼 노년에 만난 친구들과의 모임이 싫지 않아서 고민이 되었죠. 물론 친구들도 돈을 내긴 하지만 저보고 좋은 회사 다니는 아들의 잘 나가는 미용실 하는 며느리 둔 부자 할머니라며 하도 치켜 세우니 똑같이 나눠내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가끔씩은 저도 기분 내면서 낼 필요도 있고요. 그래도 애들이 주는 용돈 200만 원은 어렵게 타협한 거긴 하지만 혼자 살면서 생활비니 이것저것 쓰고 좀 더 돈을 묶어두려면 부족한 느낌이 들었죠. 말 맞다나 그만한 아들 부부를 둔 것도 능력인데 친구들을 보니 10만 원 정도 더 간단한 용돈 겸 받아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손주 데리고 며느리 미용실에 갔더니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냐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여전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돈 10만 원에 이렇게 비굴하게 왔다 갔다 하는 제 입장이 화가 나기도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용돈 10만 원 정도 더 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씩씩거리면서 자기 직원들한테 뭐라 하는 것 같더니 제 팔을 확 잡아당기며 끌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뭐 하는 짓이냐? 내가 네 친구냐고 쏘아붙였는데 그 뒤로 따라오는 며느리의 말에 진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님, 애가 7살이 되도록 수년간을 300만 원씩 우리한테 받아 가셨으면 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일반 할머니들보다 손주 잘 보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툭 하면 아프다고 갑자기 미용실에 아이 내려놓고 사라지시고 한 달에 반은 어디가 아프고 시리다면서 제대로 보지도 않으시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300만 원씩 꼬박꼬박 받아가시고 이제는 오전만 잠깐 봐주고 놀러 다니고 200만 원씩 받아 챙기셨으면서 거기에 10만 원을 더 달라고요? 어머니가 솔직히 돈 들어갈 때가 어디가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맨날 저희 집 와서 삼시세끼 다 드시고 잠도 주무시고 가잖아요. 그렇게 돈 몇백만 원씩 용돈 들여도 손주 과자나 장난감 한번 사준 적 없고 반찬이며 간식 생필품까지 우리 집에서 다 챙겨 가시잖아요. 계절별로 옷 사달라, 손주 데리고 밖에 나갔는데 창피하다, 신경 써달라고 해서 거기에만 저희가 얼마나 돈을 썼냐고요. 주변 계단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든 말든 며느리는 눈이 새빨개져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창피해서 못 듣고 있겠더라고요. 제가 작작 좀 하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소리 지르는 거 있죠? 어머님, 말씀 잘 하셨어요. 10만 원이요? 10원 한 푼도 못 줘요, 이제는. 어머니 잘난 아들한테나 실컷 말씀하세요. 어머니 챙기겠다고 저와 제 아들의 미래까지 망치면서 드릴 수는 없어요. 다시 여기 또 찾아오시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이러면서 제 어깨를 잡아 엘리베이터로 마구 몰아넣는데 저는 정말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손주도 미용실에 그대로 둔 채 말이에요. 며느리 말에 같이 따주고 싶었지만 저런 식으로 어른한테 대드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너무 괘씸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며느리가 나한테 저렇게 무섭게 달려들면서 난리 쳤었다. 무섭다며 엉엉 울었어요. 예전에 아들이 자기는 중간에서 난감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부인이랑 엄마 사이에선 제 편을 드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날 아들의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뭐 잘못 먹은 듯 했고 내 아들이 아닌 것처럼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만하면 된 거 아니야?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봐.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더 줘야 엄마는 만족을 할 거야? 우리 지금 민호 데리고 이사도 해야 하는데 엄마 용돈 주느라 나랑 저 사람이랑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 그런데 거기다가 엄마 친구들 술값으로 10만 원을 더 달라고 했다고? 엄마, 자식 키워보니까 알겠더라. 아니, 민호를 키워보니까 엄마가 더 이해가 안 돼.
자식한테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아니야? 엄마는 어쩜 그렇게 하나라도 못 가져가서 맨날 나랑 민호 엄마를 들들 볶는 거야? 아들 부부가 맨날 접시 깨지도록 싸우는데 엄마는 그게 마음이 편해? 여기까지 듣고 있자니 저도 머리가 복잡해지고 울음이고 뭐고 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까지 엄마한테 이렇게 따질 필요가 있는 걸까요? 일단 엄마 말을 좀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은 이후 정말 끔찍한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는 할 만큼 했어. 난 더 이상 엄마 아들 못하겠다. 그렇게 맨날 가랑이 찢어지도록 돈 아쉽지 않게 들이면서 사는 게 엄마 아들이라면 나는 그만하고 싶어. 당분간 엄마 얼굴 안 보고 싶어. 우리 집에서도 나가줘, 엄마. 여기서 저는 다급하게 아들을 불렀으나 전화는 끊어버렸고, 제가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그저 울음만 나오고 억울함이 밀려와서 멈춰서서 엉엉 울어버리게 되었죠. 이래서 제가 그렇게 아들을 장가보낼 때 마음이 불안했던 걸까요? 착하디 착했었던 우리 아들이 며느리에게 완전히 꼬여버려서 저에게 이런 무서운 말까지 하게 되더군요. 이후로 바로 아들네 집에 가서 배를 눌렀지만 사돈 처녀가 정말 죄송한데 언니랑 형부가 사돈 어른 문 열어주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절망스럽던지 사랑하는 손주 얼굴도 못 보게 제 앞에서 뺏어가 버리고 이런 사연을 보내는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요. 하루에 몇 통씩 전화를 하는데도 말이에요. 고령의 나이가 되어 아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며느리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벽이 생겨 갈라지게 되었어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다시 아들을 되찾아야 할까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사돈에게 쫓아가서 딸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난리치고 싶은데 아들의 반응이 너무 차가워서 그조차도 용기 나지 않습니다. 불쌍한 내 인생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9살이 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 아이는 3년 전에 결혼했고요. 작은 아들은 결혼에 대해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아마 지형이 그렇게 크게 당한 걸 보니 그럴 만도 하죠. 큰아들은 3년 전에 장가를 갔습니다. 올해 나이는 33이고 딱 30살이 되던 해에 정말 급하게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는 아들과 같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 둘이 이어지게 된 이유는 며느리가 직장 선배였다네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둘이 나이는 같은데 며느리가 취업을 먼저 해서 선배라고 했었고요. 회사에서 제 아들을 보고는 한눈에 반해서 결혼을 해야겠다고 관심을 뒀다네요. 이건 모두 며느리가 직접 본인 입으로 한 소리예요. 자기는 무조건 이 남자 아니면 결혼을 못하겠다고 제 앞에서도 부끄럽지가 않은지 계속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모습이 이상해 보이긴 했지만 옆에서 보니 정말 헌신적으로 아들에게 하더라고요. 지극정성이었어요. 여자는 저렇게 헌신적인데 제 아들은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심지어 결혼하겠다고 데려와서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초반엔 저도 많이 반대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들이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뭐가 어찌되었던 둘이 좋아야 같이 살 거 아니겠어요? 정말 좋아하는 건 맞냐고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했고 그러자 아들은 알겠다고 하더니 한동안은 결혼 이야기도 하지 않고 여자친구 이야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눈치로 둘이 헤어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희 현관문 벨이 울리더니 지금의 저의 며느리가 혼자 와서는 저희 부부 앞에서 엉엉 울면서 결혼하고 싶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이제 마음의 정리가 다 되었다고 했어요. 자기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여자와 함께 살겠다고 하길래 저희 부부도 흔쾌히 결혼하라고 축하해줬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기로 결정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몇 달 만에 그 모든 걸 준비하고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연락이 와서는 임신했다고 허니문 베이비라며 저희 부부에게 큰 아들네 임신 소식을 알려줬네요.
이 모든 게 1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가족이 둘이나 더 늘어난 거네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부는 엄청 기뻤습니다. 손주 소식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며느리가 참 대견했습니다. 그렇게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잘 출산했고요. 며느리는 조금 쉬었다가 복직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도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아기는 안사돈이 봐주신다고 했고 애들 신혼집도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잘 사는가 했는데 아기가 태어난 지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와서는 대뜸 저희 부부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냐고 물어보니 제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저만큼 많이 놀란 것 같았고요. 아들은 계속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즘 갑자기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고 소리를 지른다며 큰아들은 일찍 퇴근해서 아이랑 같이 있고 주말에는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계속 있는데 계속 저런다면서 절대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하더군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보통 친정에 가거나 할 텐데 대뜸 시댁으로 달려와 난리를 치는 며느리의 모습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뒤 며느리가 또 찾아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이혼을 해야겠다며 이젠 아주 이혼 서류까지 들고 와서는 저희 부부 앞에서 서류 봉투를 흔들며 이혼하겠다고 협박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땐 저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결혼한다고 찾아와서 울고불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혼하겠다고 협박을 하냐고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둘이 알아서 하라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렇게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가버리니 아들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믿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 무슨 정신으로 시댁에 찾아와서 저러겠나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바람을 피우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물어볼 것도 없고 내 아들이 바람 피우다가 이혼한다고 어떻게 이야기하겠나요. 저는 냉가슴으로 살았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 전화가 와서는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서 결국 가봤습니다. 둘이 또 싸우고 무슨 일 생겼는지 걱정되더라고요. 가는 내내 마음 졸이며 그렇게 아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들은 자다가 일어난 모습으로 문을 열어주었고 집에 가보니 정리정돈은 깨끗하게 잘해놓고 살더라고요. 집은 전체적으로 엄청 깨끗하고 정리정돈을 잘해놓고 사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이 키우는 집 같지가 않았어요. 아이 물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기저귀 가방도 없었고요. 아이가 이제 3살인데 아기 물건이 없다는 게 너무 이상했네요. 미리 이혼을 준비하고 아기 물건을 옮겼나 싶을 정도로 흔적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기 물건은 다 어디로 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지금 아이는 처갓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냐고 물어보자 몇 달 전부터 그랬다면서 아들도 그 문제로 왜 거기서 키우냐고 자주 싸웠다고 하네요. 그때 며느리가 들어왔고 저희 부부를 보자 며느리는 대뜸 소리부터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기 몰래 왔냐고 아주 대놓고 저희 부부에게 삿대질까지 하더군요. 그러다가 이참에 오늘 매듭 짓자면서 서류를 가져오더니 제 아들에게 지금 당장 갈라서자고 바람 피우는 남편과는 같이 못 살겠다며 며느리는 난리를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아들은 바람을 피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이혼을 해야 하냐고 절대 못한다고 했고요. 그때 제가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아이는 어디 있니? 왜 집에 아기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니? 라고 했습니다. 미리 다 옮겨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우리가 키워도 되는 건데 이혼은 이혼이고 왜 아이까지 마음대로 데리고 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왜 이제 와서 아이 양육권 소리를 하냐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직접 아이를 봐줄 테니 어서 손주를 데려오라고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양육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자 이제는 며느리와 제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보고 당장 나가라더군요. 남편이 옆에서 나가자고 했지만 오히려 제가 싫다고 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를 데려오라고 직접 봐야겠다고 했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사돈집이 있으니 데려오기 싫으면 내가 직접 사돈집까지 걸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하자 이제 며느리가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미친 여자처럼 계속 난리를 치더라고요. 양육권도 못 주고 아이도 절대 못 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에게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아이를 왜 숨기니? 그 한마디에 난리를 치던 며느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아들이 보고는 곧바로 외투를 입고 아무 말 없이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부르며 뛰어나가더군요. 저희 부부도 아들네를 따라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요.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는 않았고 저 앞에 달려가는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쫓아갔어요. 10분 정도를 따라가다가 며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근처에서 찾고 있었는데 저 멀리 아들이 보이더군요. 아들이 손주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며느리가 제 아들 팔을 붙잡고 울고 있었고요. 며느리는 계속 아이를 달라고 놓고 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저에게 와서 이제 본가로 가자고 하더군요. 다음 날 친자 확인 검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에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고는 같이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네요. 검사 결과는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그런 행동이 이미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날 아들은 짐을 빼서 본가로 오더니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겠다던 이혼 소송을 직접 가서 하더라고요. 아들은 정말 독하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도 앞에서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현관벨이 울리더니 며느리가 찾아왔더라고요. 문을 열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데 남편이 옆에서 무슨 소리 하는지 들어라도 보자면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들어와서는 저희 부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혼을 멈춰달라고 같이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하겠다고 난리치고 최근에는 이혼하겠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니 이제 와서 다시 살겠다고 하길래 그딴 소리를 하러 온 거면 당장 나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저를 갑자기 찌르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그때 중간에서 우리 결혼 반대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면서 결혼을 반대하는 바람에 둘이 잠깐 헤어지게 됐었는데 그때 홧김에 만난 남자의 아이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바람핀다는 소리는 맞냐고 그것도 결국 아이 양육비 받으려고 거짓말한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때 마침 저희 아들이 뛰어들어오더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냐면서 며느리는 끝까지 나가지 않으려고 했고 결국 경찰까지 와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며느리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아들은 이혼을 한 게 아니라 했던 혼인을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도 다 받았고 살던 집은 팔아버렸다네요. 그리고 회사에서 며느리가 계속 헛소문을 퍼뜨려서 아들이 회사에 정식으로 항의했고 항의 과정에서 이혼 소송도 알게 되고 딴 남자아이를 임신하고 결혼했다는 이야기도 퍼졌다네요. 며느리는 감봉 처분에 지방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못 버티고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런 일이 생겨 너무 참담하고 힘들었지만 아들이 더 힘들기 전에 아이가 더 자라기 전에 알게 되어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가족도 없고 이제 아이 아빠도 아니니까요. 시간이 지나 좀 나아지면 나중에 좋은 인연이 오길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